지난 주말에 또 웃겼던 거는 그 김세환 전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이분이 이제 세컨드폰 쓰고 야 정치인들하고 은밀하게 교류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뭘로 출마했다고요? 예. 국민의힘 예비 경선을 1차로 통과를 했고요. 통과했어 심지어. 예. 2차에서 물론 최종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강화군수? 그렇죠. 강화군수. 예. 그 보궐선거인가 거기서 이제 신청을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감사원이 이걸 가지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선관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으로 정치인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네. 야 이거 선관위 문제 있다. 두 번째 이러니까 선관위 향해서 지금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계속 의혹을 제기했어요.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네. 근데 이제 딱 상식적으로 든 생각은 그러면 그 정치인이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이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처음에는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했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 이게 예. 선관위 문제 있다 이거였는데 문재인 나중에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이었지. 그렇죠. 근데 나중에 네, 알고 네, 보니까 네. 어라? 국민의힘 1차 예비 경선까지 통과했네? 그러면 이 사실을 몰랐을까?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죠. 알았을 수 있다. 그러면 네.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빈번하게 그 예비 경선에 이제 신청하기 직전에 그 세컨드폰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정치인들과 굉장히 통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기상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 의원 쪽하고 굉장히 통화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른 건데 2022년 1월에 이제 세컨드폰 맞습니다. 만들었다는 건데 네. 그의 선거들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개입을 했는지를 일단 2022년 3월 대선입니다. 대선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예요. 다 누가 이겼습니까, 솔직히? 어?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를 했겠냐고. 지금. 네. 그렇게 보니까 이 세컨드폰의 역할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부정선거 의혹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커져서 거대한 음모론을 형성하게 됐느냐. 사실은 그 선관위의 무사안이란 대응입니다. 그 날인이 이상하게 인주가 그렇죠. 뭉개진 네. 그 투표용지 말입니다. 네네. 이거는 그때 선관위에 아르바이트 하던 청년이 네. 그냥 도장이 인주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꽝꽝 찍으면 되는데 그렇죠. 스탬프에 그걸 찍었죠. 빨간 스탬프로 한 번 더 찍어서 하니까 뭉개진 거라고. 네. 왜냐면 선거 저 사무원의 실수거든요. 네. 근데 그 선거 사무원이 그럼 법정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만저만해서 실수를 이렇게 했는데 했다. 기관에서는 그거 자체도 예.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보고 이거 다 유효한 투표지로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저 법정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관위가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음모 제기하고 있어. 아니 그냥 판결 받으면 의혹 그래, 다 치워버려. 해소되겠지 이렇게 뭐. 한 거죠. 예. 뭔가 뭐 그러니까 거기에도 국민의힘 뭐 저 상임위원들이나 뭐 사무총장이나 있으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야 우리 기관에 명예가 걸렸어.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선관위는 이거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총력을 다해서 우리 막자. 보통 이게 정상이거든. 네. 근데 이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안일하게 대응했구나. 그리고 뭐 민경욱 의원이 뭐 인천에서 뭐 그거 발견된 투표용지 뭐 네. 어때 사전 투표 뭐 어때 그러는데 그냥 법원에만 다니는 거야 법원에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해명을. 네. 그래가지고 저 스탑 더 스틸 뭐 이런 책 같은데 보면은 아. 다 그 얘기야. 몇 개 되지도 않아 의혹도. 네. 근데 이런 게 이게 가짜 뭐 용지다 뭐다 그러는데 해명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와선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고 뭉개고 하다 화를 키운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런 식의 어떤 뭐 세컨드 폰 갖고 정치나 하는 사람들의 행태라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 다행히 그때 법원에서 그 스탬프로 찍은 거랑 비교해가지고 아 스탬프랑 찍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해주긴 했지만 그렇죠. 당사자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직접 해명을 하진 않았었죠. 그렇지. 그리고 해외 유학 가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듭을 제때 안 짓고 그냥 어디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그냥 하는 무사안이람. 네. 네. 이게 오늘날 이렇게 화를 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 누가 이런 식으로 결정했겠냐는 거야. 네. 거기에 선관위 네. 저희가 대화 나눈 사이 이지쟁이님이
슈퍼챗 다 읽어주는 착한 방송이라면서 이렇게 네. 구 기자님 도라에몽 진구 닮았어 이러면서 친구 닮은 거예요. 제가 친구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모르세요? 친구랑 강진구밖에 모르는데 도라에몽 친구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여기서 이제 그 건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 말리면 말려야 돼. 좀 말려야 돼 약간. 방건조로 하지. 덕장에 조금 말려야 돼. 지금은 약간 불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습식이야 지금 너무. 아이고. 좋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네. 부정선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허술해가지고 그 헌재 나와가지고 그거 얘기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부정선거의 증명이라고 보여주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 민경욱을 찍은 투표용지를 보여줘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나 미쳐 진짜.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하려면은 앞뒤가 좀 맞고 논리적인 완결성을 좀 갖추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조그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네, 그리고 저 그 최종 변론 윤석열 최종 변론에서 헌재에서 뭐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다 거기 변호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 뭐 이런 얘기하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개몽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분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을 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부정선거는 이미 숱하게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법원에서 다 근거 없는 걸로 그렇죠? 판결이 났잖아요. 네. 더 이상 이제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뭐 저기 광화문하고 여의도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그 법원까지도 수거 대상이었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점점 더 높아지는데 사실은 가장 큰 어떤 계기는 2024년 총선이었다고 봐요. 그 3연패였잖아요. 맞아요. 네. 이때 보수 일각에서는 이제 투표로서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다시 권력을 되찾아오면 되지. 의회 권력을 벌써 3번이나 뺏겼는데 다음번에 찾아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부정선거론은 필요치 않아요. 맞습니다. 네. 필요치 않습니다. 왜 네. 부정선거론을 얘기합니까? 다음에 국민의힘 좀 야단 쳐서 정치 잘해서 찾아와. 그렇죠. 이렇게 하겠지. 근데 2024년 패배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게 입법 권력이 벌써 12년째 이제 저 민주당 손아귀에 들어가는데 네. 정상적으로 안 되겠구나. 맞아요. 이러다가는 네. 결국 국민의힘도 못 믿겠구나. 이러면서 이 절망감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그대로 흘러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정치적 패배주의의 산물이라니까. 그게 음모론으로 또 바뀌는 그렇죠. 토양이네. 네. 져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아니 정치를 네. 잘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2달 반 만인가요? 공개적인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연평해전 연극 본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 저는 같이 온 사람들을 보면서 면면이 좀 흥미로웠는데 일단 고동진 삼성 사장 출신이죠. 박정훈 TV조선 기자 출신이죠. 배현진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우재준 변호사 출신입니다. 정성구 교사 출신이죠. 한지아 의사 출신입니다. 뭔가 딱 보면은 네. 직역적으로 뭐 일관되진 않지만 다양 전문직을 뭔가 양태를 띠고 있는 분들이 많이 친한계로 공개적인 모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하고 여의도 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문 용어로 비빌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배신자 취급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가서 뭐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내뱉는 언어들이 이게 비방송용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격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보수의 표심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선에 나가고 싶어도 그러면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하려면은 보수적인 표심을 끌어와야 되는데 광화문 여의도는 글렀고 그러면 어떤 측면을 좀 건드려야 될까? 네. 제2연평해전이 연극 보러 간 것도 저는 네. 굉장히 그런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인적 분포 있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하고 여의도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네. 본인 방송을 키고 어떤 얘기를 했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네. 명태균 씨를 통해 라이벌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친다는 내용을 검찰을 통해 확인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기 이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게 자극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저런 논리로 또 이제 나한테 도전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리고 저런 게 친윤의 논리일 거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뭐 법적 대응을 한다면 이제 고발을 할 거겠다는 이제 협박을 보냈거든요. 사실 이 서 변호사가 지금까지 막말을 많이 하고도 좀채로 고발당한 사람이 아니거든. 난 그때마다 희한했다고. 나는 한마디 하면 고발장이야. 그래서 이 정권 벌써 4번째야. 네. 사건 큰 거 하나 있을 때마다 뭐 집무실 이전, 최상병, 내란 사태 골고루 한 번씩. 그랬는데 나도 가끔 같이 방송하지만 왜 이렇게 당신은 고발을 안 당해? 그런데 드디어 왔네. 드디어 걸렸네. 신나셨네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그 방송을 궁금해서 다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변호사인데도 어느 정도 이제 법조계에 확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명태균 수사팀의 수사팀장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의 과장이기 때문에 산하의 과장이기 때문에 친분관계가 있다는 거고 한동훈 라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자기가 확인했대잖아요 검찰에. 제가 검찰에 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그 다 본 건 아닌데요. 살짝 보는데 이분이 변호사인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식으로. 그때 서 변호사님은 그냥 단정을 해요. 본인이 확인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데 가끔 그런 게 맞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번에 무식한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그때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윤석열이 또 뭐 술 취해 먹고 무식한 얘기 했나 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친오빠다. 이거를 확인해 주잖아. 그것도 아주 근거를 조목조목 댔더라고. 그래서 줄이 좋구나. 나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뭔 얘기하는가 일단 들어. 분명히 내가 보기엔 뭔가 이게 줄이 있더라고. 그랬는데 요것도 내가 보기에는 용산 쪽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소스가 확실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확정적으로 얘기한 배경에는 뒷배가 있다. 뭔가 나름대로 그냥 나오지 않는다. 그냥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술 못 먹어요, 서정욱 변호사. 드셔보셨어요, 같이? 아니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딴 데서 먹을 수도 있죠. 술 의원님하고만 안 먹는 수도 있지. 아니 몰라, 뭐 지들끼리 먹나 봐. 아니 술을 드신대요. 대통령이 술 친구란 얘기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아니 심지어 아침 방송 하시는데 술이 좀 덜 깨져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출연자 중에 서정욱 변호사랑 술을 먹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와 어떻게 술 먹는지도 들었습니다. 김용남 의원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참고로 아닙니다. 저희 출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힌트만 드리면서 아니 실제로 뭐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하는 걸 다른 평론가가 듣고 그 뭐 방송에서 얘기해서 회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통화하고 연락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죠. 비화폰을 쓰는가 싶어. 서정욱 변호사가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고발장 날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아니 지금 경호처에서 안 밝히는 게 비화폰 불출대장이야. 맞아요. 도대체 몇 개야? 100개야? 1000개야? 진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불출대장을 빨리 입수해가지고 맞습니다. 사정을 살피는 길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주진우 선배가 진짜로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그 녹취도 2개 다 틀었죠. 게다가 이제 시사인 봤더니 그 명태균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까지 입수해가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그 내용을 함성득 교수한테 공유를 해준 내용을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거기 내용이 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어릴 때 부모님 잃고 큰 저에게는 김영선 의원은 부모이며 누나이며 스승입니다.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줘야 되죠? 아니, 부모니까, 거기다가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김영선 의원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그다음에 보좌관 자기가 다 갈아치우고 세비 반띵 가져가고 이런데 틀리면 안 된다 그러고, 야 이게 참 연결이 안 돼, 연결이.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김건희한테 그 김영선을 추천할 당시에는 아직 저기 명태균의 영향력이 확실치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포장하는 이런 어떤 좀 문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김영선 경남의 유일한 여성 의원, 역대 최초의 유일한 여성 의원이고 거기에다가 저 선거 때 열심히 했고 뭐 이렇게 순회보를 쓰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그 중심권으로 진입해서 자기 지분을 만들 때거든. 그런 상황적인 거지. 그래가 이제 조금 명태균이 커요. 이제 온 공천을 주물러. 이때는 이제 정권에서 부담스러워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끊어내는데 말투가 똑같지가 않아요. 나중엔 오히려 나중에 김건희하고 막 싸워요. 아니 그래서 나중에 검사 김상진 추천할 때도 김상민 추천할 때도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와 이때는 역학관계가 많이 달랐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또 이제 이분이 또 영리하긴 한 것 같은 게 김영선을 또 자기가 직접 할 수 없는 여건이었잖아요. 출마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누구를 대리로 세워가지고 주무르려는 생각을 초장부터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솔직히 좀 들기는 듭니다. 솔직히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내용이지만 처음에 주호영 의원 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 구명 활동을 벌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를 또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긴 하죠. 이게 보통 사람 머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아까 이름이 등장했던 서천호 의원도 지역구가 사천, 경남 사천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도 혹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아? 그런데 여기에도 혹시 명태균의 그림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냄새는 맡은 것 같은데 이 창원 산단과 방위 산업이 있잖아요.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그 의원님 지금 뭐 단독 정보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저도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어디 그 한화 같은 경우에 도저히 딸 수 없는 거의 8천억짜리 사업이 이 기간에 수주를 한단 말이에요. 한화에서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끝난 사업을 또 벌려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원에 산단 조성한다고 한번 이제 난리쳤지 않습니까? 창원에 산단 조성을 할 만한 가장 유력한 기업은 단연 한화입니다. 창원 가보십시오. 그 저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가지고 저 지상 장비, 저 유도 무기 다 한화란 말이요. 그리고 거기는 저기 창원은 방위 산업의 메카거든. 그렇죠. 한화를 빼놓고 이 저 창원 산단 설명할 수 있냐고. 그런데 왜? 다 없어지고 이제 3차 사업까지 다 끝나나. K21 장갑차를 새로 소요 제기를 해가지고 저기 그 8천억 사업을 다시 벌려. 방위 사업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부터 해가지고 사천은 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한 3조 매출이 되는 방위 산업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수상한 인사가 있거든. 그 카이 내부에 명태균 쪽이 아니면 대통령 쪽? 아니 그거는 내가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기 구독자 올리려면은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래야 돼. 그럼 다음 주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확실히 단독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그렇지. 오늘 자 끝나니까 넘어갑니다. 우리도 저기 뭐 광고주분들한테 영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약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단독이 있다고 얘기하고 광고를 받지. 단독 예고하고 저희가 예고하고. 우리도 장사를 하려면 뭘 좀 주셔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산단과 방위 산업에 큰 거 터진다. 자, 그럼 이걸로 우리는 이제 광고 영업을 이제. 저희 다음 주에 그 단독의 목소리를 김종대 타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타임라인이 안 맞나? 그래서 좀 박차를 가해주세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